안녕하세요. 빌라타임즈TV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 저는 타운하우스 한 곳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아파트나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을 하나 지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단독주택을 직접 짓기도 부담스럽고 또 막상 지었다 하더라도 보안 관리나 아니면 관리 같은 것들 때문에 불안함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집이 바로 타운하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주 운정에 위치한 라피아노라는 집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먼저 정원부터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할 집은 일단 모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실물은 아니고요.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내부나 이런 것들은 같지만 이런 거 평수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이제 타입이 크게 4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이제 A타입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여기는 A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 사이즈가 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한 10평 조금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런 10평 정도의 정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 앞쪽부터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공간이 지금 마치 이키아에 온 것처럼 예쁘게 DP 되어 있긴 한데 물론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되지만 이 공간이 사실은 주차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앞쪽으로 해서 지금 한 대, 2대를 겹주차로 세워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렬 주차가 좋기는 한데 우리 집에 내 차가 2대 있는 거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대를 세워두시면 되고 뒤쪽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폴딩 도어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가 더 이제 활용을 잘 하시라고 꾸며놓은 모양이고 이런 폴딩 도어는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다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현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현관입니다. 문이, 방화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전실 공간과 신발장이 나와요. 한번 신발장 보시면은 지금 3칸으로 이루어졌고요. 열어보시면은 이쪽에 오산꽂이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깊이의 신발장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평수가 대지가 한 50평에 위아래 층수 다 합치면 약 다락 면적 제외하고 한 45평 정도 사용하는 건데 그 정도에 비해서는 신발장이 좀 작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신발장 외에도 이쪽이나 또 안쪽에 전실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신발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도 타운하우스 분양 같은 걸 해보면 이런 집을 사시는 분은 기성품을 그대로 쓰실 분들한테 맞지는 않고요. 내가 이쪽에다가 장을 짠다던가 구조를 변경을 한다던가 조금씩 그런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적합하거든요. 1층 전실 같은 경우도 장 같은 걸 짜서 퇴근하시고 오시면서 외투 같은 것들을 바로 거시는 용도로 써도 되고 아니면 주차장을 좀 덜 쓰신 차 한 대 쓰신 분들은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같은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조금 조목조목 변경 가능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실 설명을 드렸고 위로 올라가서 실제 집 내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1층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오면 주방이랑 거실이 나와 있어요. 자, 이쪽은 이제 거실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거실은 딱 한눈에 봐도 넓은 느낌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집의 분양가가 6억 후반부터 8억대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가 보통 4m 50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얼마 나오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이 길이가 거의 5m 25, 그러니까 5m 한 30 조금 안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넓어요. 한 50평대 아파트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상황에 따라 소파를 조금 더 앞으로 빼고 뒤쪽에 서재처럼 꾸며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가죽 테이블을 놓고 소파를 좀 많이 빼도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특이한 점은 여기 전기 벽난로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거는 모형으로 그림이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온풍이 나와서 겨울철에 이 온풍을 전기로 틀게 되면은 1시간에 한 3-4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 전체의 거실, 주방, 그 다음에 방마다 에어컨이 있어서 에어컨은 총 5대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5대도 다 유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방 모습을 보면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식탁 자리가 따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거의 6인용 식탁을 놨는데요. 6인용 식탁을 놓고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답답함이 없는 넓은 주방입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샘의 키친바 같은 게 제일 이제 고가라고 볼 수 있다면
여기 페베르라고 해서 지금 프랑스, 이태리 제품의 주방이래요. 페베르 가사라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튼 제일 좋은 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뭐 위에는 당연하게 천연 대리석을 사용을 했고요. 이런 싱크볼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국내에서 쓰는 것들과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되게 예쁘게 이런 손잡이도 그렇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 공간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일반 싱크대에 비해서 이 폭이 되게 넓어요. 마치 국방의 주방처럼 좀 넓기 때문에 요리하시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전기 레인지와 오븐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 레인지를 유상으로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가스 레인지가 들어가고 여기는 수납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처럼 기본적으로 주방용 TV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지만 사실은 요리하면서 재밌게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팬트리 공간이에요. 이 정도 평수면 아무래도 팬트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뒤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제품인데 이렇게 수납을 충분히 하실 정도로 팬트리가 들어가요. 근데 이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방이 조금 수납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은 냉장고를 이쪽으로 빼고 이쪽으로 아예 수납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팬트리를 이쪽도 설치를 해서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이나 이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냉장고 자리 좀 설명드릴게요. DP상에서는 냉장고를 3대를 설치했어요. 여기 숨겨놓은 것까지.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유상이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고객님이 쓰시는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를 가지고 오신다면 여기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마감되면 2대가 딱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집 전체로 봤을 때는 거실은 보다 주방이 살짝 작기는 한데 이런 듀플렉스 건물들을 사실 저는 많이 분양을 해봤는데 그런 집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평수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의외로 훨씬 더 작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 점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세탁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탁실은 요즘에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위아래로 설치하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쭉 연결해서 설치할 수가 있고 이쪽은 이제 보조 세탁실로 보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이런 걸 사용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음식 먹다가 흘린 것들을 바로 빨지 않으면 사실은 세탁기에 돌려도 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딱 벗어서 거기만 빨리 문지르고 바로 세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좋을 것 같고 앞쪽에는 이렇게 작지만 화장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화장실 너무 작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게 이 면적 자체가 게스트 화장실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거실 쓰시다가 간단한 용변을 보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 위쪽에 어차피 큰 화장실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크면은 사실은 뭐 청소하기만 더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오늘 좀 단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잘 보이지는 않네요. 네. 안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방 일단 사이즈 먼저 잴게요. 3m 45, 3m 55.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니죠. 여기 특히나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침대랑 뭐 간단한 이렇게 책상이나 콘솔 같은 거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안방에 너무 잘 어울리는 화장실과 드레스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건식으로 쓸 수 있는 부분과 습식이 나눠져 있고요. 샤워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용변이나 아니면 이제 샤워를 하시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비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 너무 좋죠. 호텔이나 마치 뭐 이런 곳 목욕탕 같이 좋은 곳처럼 보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아래 수납장도 되게 많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독일 제품 같은 경우 지금 데림 걸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시면 바로 드레스룸이 있어요. 드레스룸이 이쪽 지금 카메라에선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둘려서 있기 때문에 좁지 않고요. 이쪽 앞에는 대형 거울이 있어서 사실 옷을 입고 바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제 위층은 안방도 역시 뭐 에어컨은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마다 이런 온도 컨트롤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외에도 방들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층마다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런 듀플렉스 건물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설계상에서는 방어로 되어 있는데 DP를 하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빼놓은 상태예요. 이거를
벽을 쳐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오픈해도 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무상으로 기본적으로 해드리고요. 이건 이제 가벽으로 이쪽 벽과 이쪽 벽은 가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쓰시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안방을 넓게 쓰고 싶다 이러면은 벽이 있는 상태에서 이쪽을 허물어도 되고요. 그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 전체로 봤을 때 현재 정확히 구성되어 있는 방은 안방과 이 방, 이 옆에 있는 방 3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 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방입니다. 요건도 살짝 이제 폭만 재드릴게요. 여기가 거의 3m 정도 되고요. 지금 이쪽에는 4칸짜리 옷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옷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 전체의 평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중간방, 작은 방은 사실 크지는 않아요. 안방까지는 괜찮은데 아파트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에 다락방도 있고 1층 전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인 욕실이고요. 여기는 메인 욕실도 이렇게 건식이랑 습식이 나눠져 있고요. 이쪽에 이제 샤워부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는데 전혀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다락 올라가 볼게요. 다락은 이제 뭐 조명을 좀 어둡게 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물론 이제 건축법상 이렇게 사선으로 깎인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런 데는 수납장으로 짜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놓으셔도 여기 중앙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오히려 가정룸 같은 걸로 꾸미신다면 훨씬 더 재밌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층에 정원이 있었다면 여기 위에 층에는 테라스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이렇게 지금 테라스가 있는데요. 여기도 거의 한 8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최고의 이런 전원주택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친구들 모임도 좋고요. 바베큐 파티나 이런 것들도 너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저 건너편 쪽에 보시면 여기가 다른 타입인데 저렇게 이제 태양광 패널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다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동 전기에서 일부분 차감되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샤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모든 집에 있는 샤시들은 3중 로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보면 정말 딱 압축해서 잘 닫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단열이나 방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이렇게 들었고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집의 장점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고 가면 이 주변의 타운하우스 중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아요. 지금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총 404세대니까 이게 세대수가 많을수록 또 공동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이 가장 좋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집들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 더 외곽에 있는 집들도 사실은 4억대, 5억대 집들이 있기는 한데 실내 면적이 대신 좀 작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위치적으로 예를 들면 저기 GTX A노선 운정역까지도 도보로 갈 만한 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6억대부터 7억대까지 나온다는 거, 이런 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공사가 여기 태영건설이 직접 집을 지었어요. 태영 대시양 아파트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가 집을 지어서 이 집에 대한 신뢰도가 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는 태영건설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안심하고 집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큰 장점. 거기다 마지막으로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아이들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교육은 학원가가 잘 돼 있고 이런 것들도 교육이지만 아이들의 정서를 좋게 만드는 것도 좋은 교육인데, 내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정원과 테라스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잘 융화가 된다면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으로 크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장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을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1대1로 이 정도 평수의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주방의 수납 같은 거 좀 적은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중간방 작은 방은 좀 작기는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다른 비어있는 공간에 채우면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찾으시는 우리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게끔 변경해서 쓰신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집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